중국어는 문법이나 단어의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자들이 중국어를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문자 때문인데요. 한자는 알려진 것만 7,700가지가 넘는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일생 동안 모든 중국 한자를 모두 배우는 중국인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 글자의 난이도가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한글은 정말 쉬운데요. 한국말 자체는 외국인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전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한글의 쉬운 난이도와 접근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중국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동북공정의 일원으로 한글과 큰 거리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거리에 한글로 된 간판이라던가 한글이 쓰여있는 제품을 못 만들게 하는 등 중국 공산당에서 한글에 대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커진 이유는 바로 중국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상하이의 상류층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한글을 읽거나 한국말을 할 수 있어서 논란인데요. 대부분의 중국 네티즌은 현재 해당 초등학교를 비판하고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일반 서민들이 상류층을 보고 열등감을 느껴서 아무거나 문제 삼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의 한 전문가는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상류층 학생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모친들은 대부분 삶이 여유롭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면서 한국 문화를 쉽게 즐기고 있고 그로 인해 한글이 한자보다 쉽다는 이 점을 아이 교육에 이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독일의 한 시사 칼럼니스트는 거기에 더해 이렇게 진실을 파헤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14살에서 16살 사이에 중문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그 전에 중문은 읽거나 활용하기에 다른 국가의 문자에 비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상류층 지역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영어나 한글을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류층의 어머니들은 영어를 아이에게 먼저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있었던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인해 영어를 길거리에서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자 영어에 대한 교육열은 많이 식은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아이의 엄마가 된 사람들의 세대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그 세대는 대부분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여성들로 중국의 주류 사회에서는 외면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드라마나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글이 영어나 중문보다 쉽다는 것을 알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한글을 먼저 가르치는 경향이 생겼다. 중문은 평균적으로 14살쯤에 거의 공부를 끝내는 데에 비해 한글을 배우는 한국의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5살 혹은 6살 때쯤에 끝낸다. 아이가 문자를 빠르게 마스터하면 할수록 지능은 높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한글을 배우게 하는 것은 현재 중국에서는 매우 큰 문제로 점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진핑의 중국어 대변화를 일으킬 개혁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다. 시진핑은 중문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한글에 대한 열풍이 점점 가속화될수록 중국의 중문 개혁은 더 빠르게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중국의 중문 개혁을 한글이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여전히 서로를 적국으로 생각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참 아이러니하다. 서로는 항상 역사를 뺏어간다고 욕하는 사이인데 이제는 한국의 문자가 거대한 중국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은 한글이 그들을 잡아먹기 전에 빠르게 자신들의 제대로 된 쉽고 접근성이 높은 문자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글도 이러한 문제로 오래전에 필요에 의해 개발된 문자라고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참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인 것인지 알 수 있다. 필요에 의해 계획되어 만들어진 문자는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이 거의 가장 큰 예시인데 중국이 그것을 따라갈 생각을 하니 자칭 대국이라는 국가가 배알이 꼴리는 격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명의 여신은 더 먼저 빠르게 움직인 국가의 편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독일 시사 칼럼니스트의 글은 당연히 중국에서 삭제되었지만 현재 아카이빙된 게시판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현재 중국의 상태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중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언어학자들은 중국의 상류층 어머니들이 하는 이러한 간단한 교육 방식들이 결국에는 아이들을 한국화된 머리로 자라게 하면서
결국 중국어를 한국어가 잡아먹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 중국의 언어학자는 이에 대해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런 글을 올린 뒤에 돈을 내고 웹사이트에 광고로 뿌렸습니다. 이 글은 너무 긴 글이라 중요하고 재밌는 부분만 좀 잘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웃기고 터무니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꼽 잡을 준비하고 봐주세요. 해당 중국 자칭 언어학자라는 사람의 글 중간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우리는 종종 21세기에 벌어지는 전쟁을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 혹은 정보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정보 전쟁에 강한 국가다. 한국의 드라마는 중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한국이라는 국가에서는 한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다. 한국 드라마는 대부분 여성들의 뇌를 후퇴시키고 지능을 떨어지게 만든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한국 드라마를 만들고 한국 드라마의 특정 뇌파를 삽입한다. 이러한 뇌파들은 사람이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멍청하게 만든다. 드라마의 내용들도 다 똑같게 만들고 여성들이 원하는 판타지 자체를 보여주면서 여성들의 눈을 높인다. 그러한 드라마는 한국에서는 상영이 거의 되지 않고 전부 중국으로 불법적인 루트로 타고 들어온다. 이것은 한국의 교묘한 정보 전쟁의 방식이다. 대부분 한국에서 유명한 드라마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본 드라마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국의 드라마를 보고 중국의 노래를 듣는 편이다. 사실 한국이 좋다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팩트는 한국인들은 자기가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살고 있고 그 때문에 그들은 항상 중국의 드라마와 노래를 듣는다. 마치 네팔 사람들이 인도의 드라마만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중국으로만 수출된 멍청한 드라마들은 중국의 상류층 여성들의 머리를 완전히 헤집어 놓는다. 사실 한국 드라마에 뇌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정말 뇌파가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 끼치는 해악이 넘쳐난다. 가장 첫 번째가 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운 뒤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의 연애 판타지가 더욱 심각해져서 결혼 자체를 잘생긴 남성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회의 대부분은 한국의 드라마가 망쳐놨다. 중국의 공산당은 이러한 사실을 진작부터 예언했고 모든 드라마 서비스를 불법화시키고 막아놨다. 다들 동북공정이라느니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을 배척한다느니 하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중국을 목적으로 못된 드라마를 뿌리고 뇌파를 넣은 K-팝 음악들을 뿌리면서 중국인들의 뇌를 멍청하게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자본주의에는 검은 정부가 모든 것을 조종한다. 나는 20년 넘게 대학에서 언어를 가르쳐온 언어학자인데 한글이 중문보다 쉽다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한자는 외워야 하는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자는 절대로 아니다. 이미 대만과는 다르게 우리는 문자 자체가 간소화되기도 했고 한글이 표현하지 못하는 소리도 중국어로는 표현할 수 있다. 중국인들의 영어 발음이 한국인들보다 좋은 이유도 그러하다. 중국어는 영어 발음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진실을 항상 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이 무조건 좋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한국이 뿌린 거짓 컨텐츠에 절여진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뒤에도 정말 길었는데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뒤에도 정말 웃긴 내용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글이었는데 그래도 이 글에는 좋아요가 2000개 이상 달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중국인들이 공감했다는 소리죠. 요즘 중국 SNS를 돌아다니다 보면 영상으로 만들 만한 재밌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재밌는 중국의 실황을 꾸준히 소개해드릴 테니 구독을 꼭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구독은 저를 정말 기운나게 합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전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